자, 또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역함수의 도함수를 어떻게 이제 유도해 내는지, 이제 그것이 이제 필요할 때는 단조함수라는 것을 이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단조함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돼야 되는지, 그리고 그때의 도함수를 한번 유도해 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최적화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 극대 극소를 이제 다루게 되는데,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제 충분 조건이 이제 무엇인지. 근데 이제 그것이 1개와 2개로 이제 끝나지 않고 여러 개로 할 수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이해하려면 맥클로린 급수라는 것과 테일러 급수를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n개 도함수 검증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조 증가. 단조롭다라는 의미입니다. 단조롭게 커지는 함수. 자, 단조 증가 함수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입니다. x에서 이제 y로 대응이 되는 이제 함수인데, x2가 x1보다 크거나 같은 상황에서 단조 증가라는 것은 x2의 함수값이 x1의 함수값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조롭게 커져도 되지만 이렇게 수평으로 가다가 다시 올라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함수값이 같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강한 단조 증가는 x2가 x1보다 크다면 fx2, 곧 x2에서의 함수값이 반드시 x1의 함수값보다 반드시 커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 커지기만 하는 것입니다. 단조 감소 함수는 값이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강한 단조 감소라는 것은 x1의 값이 크면 반드시 x2의 값보다 반드시 작아야 될 때만 강한이라는 말을 붙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역함수의 존재와 도함수. 역함수란 원래의 함수에서 설명변수와 종속변수의 위치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원래의 함수에 대한 도함수의 역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x에서 y로 가고 y로 해서 x로 해서의 함수가 되어야 한다는데, 그때는 강한 단조 함수이든지 단조 증가 함수이든지 강한 단조 감소 함수이어야만이 역함수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강한 단조 증가 함수는 x에 대한 함수라면 x로 한번 미분을 했을 때 항상 반드시 0보다 크다라면 강 단조 증가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한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작으면 강 단조 감소 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함수의 도함수가 0이라면 곱에 대한 0의 여고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래의 함수가 강단조 함수여야 역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 한번 미분하는 1개 도함수가 어떤 x에 대해서도 반드시 0보다 큰지 반드시 0보다 작은지를 체크를 하게 된다면 강단조 증가함수 또는 강단조 감소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때의 도함수를 뒤집어만 준다면 역함수의 도함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적화라는 것은 이제 극대화, 극소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들은 목적함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함수, 우리는 이제 x라는 변수를 가진 목적함수를 이렇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x는 이제 함수의 설명변수의 역할을 하지만 우리들이 선택할 수 있는 변수라는 의미에서 선택변수라고 칭하겠습니다. 따라서 목적함수와 선택변수가 어떠한 형태를 갖는지 살펴보고, 그때 최적화, 즉 최대화, 가장 값이 크게 되도록 극대값이 되도록 하는 것, 최소화, 가장 값이 극소가 되도록 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산이 있다면 산의 골짜기는
그 주변보다 가장 낮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을 통해서 이 2번 공 위치가 가장 높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최적화를 한다는 얘기는 가장 아래쪽에 가도록 설명 변수를 택하는 경우, 그리고 최대화, 그리고 극대화라는 것은 가장 높은 곳에 있도록 x 변수를 찾아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전역에서 살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일부분에서 주변보다 낮은 위치, 그리고 주변보다 높은 위치, 따라서 상대적 극대, 상대적 극소를 다루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적화의 일개 필요 조건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속이며 미분 가능한 함수가 주어져 있다면 주변보다 가장 높은 지점, 주변보다 가장 낮은 지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x값, 한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값을 우리는 이제 임계값이라고 하겠습니다. 결국 임계값이라는 것은 위로 쭉 올라가다가 정지하고 있다가 떨어지는 위치, 아래로 쭉 내려가다가 정지하고 있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 위치, 정지가 되는 위치를 찾는 것입니다. 따라서 극대화를 하던 극소화를 하던 최적화의 일개 필요 조건은 한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고 순간 변화율이 0인 정지가 되는 임계값을 찾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대적으로 극소가 되는지 상대적으로 극대가 되는지는 두 번 미분한 이계 도함수를 이용하는 이계 충분 조건이 있습니다. 자, 육안으로 이제 확인하게 되면 내려오다가 정지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x민이라는 임계값을 취한다면 그 주변들보다 가장 낮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x민보다 작은 x0에서는 순간 변화율이 음수이고 x민에서는 0이 됐다가 x1 더 커지는 값으로 가면 한 번 미분한 값이 0보다 큼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순간 변화율이 음수였다가 0이었다가 양으로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x민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x민에서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크다라면 그 정지 상태에서는 주변보다 가장 낮은 상대적 극소라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상대적 극대라는 것은 그 주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지가 되는 위치는 xmax라는 임계값에서였는데 그거보다 작은 x0에서는 순간 변화율 일개 도함수 값이 0보다 크고 xmax에서는 0이 되고 x1이라는 xmax보다 더 큰 x1에서는 순간 변화율이 0보다 작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순간 변화율이 양수였다가 0이었다가 음수로 변화하는 과정이 바로 xmax의 위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 미분했을 때 0보다 작다는 것은 그 주변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고 우리는 상대적 극대라고 하기에 충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한 번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임계값을 찾고 그것이 상대적으로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두 번 미분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 미분하게 되고 그때 임계값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으면 상대적 극소, 0보다 크면 상대적 극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x제곱이라는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2x, 0이 되게 하려면 x는 0을 취하게 되면 됩니다. 그런데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2x를 한 번 더 미분하는 거니까 2가 나옵니다. 0보다 큰 거니까 상대적 극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이너스 x제곱이라는 함수를 한 번 미분하면 마이너스 2x가 됩니다. 일개 도함수 값이 0이 되도록 하는 임계값을 정하면 x0는 역시 0이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 미분을 하면 마이너스 2가 되고 마이너스 2라는 것은 0보다 작은 것입니다.
따라서 0의 위치에서는 상대적 극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x의 3승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의 3승을 한번 미분하면 3x제곱입니다. 0이 되도록 하려면 x값을 0으로 취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더 미분을 하게 되면 6x가 되고 거기에 0값을 대입하면 바로 0이라는 값이 나와서 상대적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차 다항함수일 때는 n차 다항함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x의 4승이라는 것은 분명히 0의 위치에서 가장 아래쪽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미분하면 4x의 3승, 0이 되도록 하려면 x는 0을 취하면 됩니다. 두 번 미분을 하게 되면 12x제곱인데 0을 넣으면 이게 도함수 값이 0이 돼서 앞에서 1개 필요조건과 2개 충분 조건을 이용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이제 맥클로린 급수라는 것과 테일러 급수라는 것을 학습하게 되면 n차 다항함수인 경우에 1개 도함수와 2개 도함수 값이 0이 되더라도 우리는 상대적 극대인지 극소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맥클로린 급수라는 것은 주어진 n차 다항함수에 x0을 취하게 되면 f0의 값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f0의 값은 바로 a0입니다. 그리고 한 번 미분을 하고 0을 대입하고 두 번 미분을 하고 0을 대입하고 그래서 미분 가능한 모든 도함수를 다 구해서 살펴보게 된다면 a0를 이렇게 f0로 a1을 f'0로 a2를 2팩토리얼분의 f2' 그리고 a3를 3팩토리얼분의 3번 미분한 도함수 값을 이용하면서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즉 맥클로린 급수라는 것은 0의 위치에서 함수값, 1개 도함수값, 2개 도함수값, 3개 도함수값, n개 도함수값이라는 모든 정보를 알게 되면 그 함수에서 임의의 x에 대한 값을 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로 위치에서가 아니라 x0라는 데서 정보를 이용하게 된다면 함수를 x0만큼 이동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변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테일러 급수라고 합니다. 테일러 이제 급수를 이용하게 되면 상대적 극대인지 극소인지 그리고 변곡점인지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이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쓴 이유는 첫 번째 1개 필요 조건에 해당하는 x0를 찾은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 미분을 하고 0보다 크면 상대적 극소, 0보다 작으면 상대적 극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2개 도함수값, 3개 도함수값, 4개 도함수값 모든 값들이 0이 되고 마지막에 살아남은 것이 바로 n번째 도함수의 값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x0라는 정지가 된 상태에서 x0보다 큰 값을 취할 수도 있고 작은 값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번 미분한 3개 도함수 값이고 여기가 이제 3승이 된다면 이 부호가 0보다 크거나 같더라도 여기 값은 0보다 크거나 또는 작을 수가 있습니다. 3승이니까요. 홀수번을 하면 음수는 음수로 양수는 양수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가 3승일 때 여기를 플러스라고 한다면 x0보다 큰 x값을 취하게 되면 0보다 크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값은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x0보다 작은 것을 취하게 되면 여기가 음수가 됩니다. 음수가 된다는 것은 fx0의 위치보다 fx가 작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홀수일 때는 그 홀수번 미분했을 때의 값이 음수이든 양수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것은 변곡점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4번째, 6번째, 8번째처럼 짝수항에서 끝났을 때 그 도함수 값이 0보다 크다는 것은 x0보다 큰 x값을 취하던 작은 x값을 취하던 값이 fx0보다 더 크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fx0에 있을 때 상대적인 극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4번, 6번, 8번 한 값들의 도함수 값이 음수가 된다면
이쪽엔 항상 양수고요. 그렇다면 x0의 미치값보다 더 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쪽이 음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fx0에서의 값은 주변보다 가장 높은 상대적 극대값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n개 판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n개 도함수 판별법이라고 하는 것은 테일러 전개를 이용해 가지고 홀수 번째에서 이야기가 끝나면 변곡점, 짝수 번째에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도함수 값이 끝난다면 양수로 나오는지 음수로 나오는지에 따라서 양수가 되면 상대적 극소, 그리고 음수가 되면 상대적 극대가 되는 n개 도함수 검증법이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